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사실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자연수 나누기 분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 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전형적인 비례식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레이트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이제 레이트. 그러니까 다른 단위 간에 이제 비교를 한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속력과 관련된 단위 시간 동안에 어떤 거리 얼마나 갔는지 또는 단위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의 효율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요. 단순 분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들이 이걸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식을 사실은 절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로 이 스토리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6kg을 캐는데 뭐 2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6 나누기 2, 그래서 1시간에 캘 수 있는 무게는 6 나누기 2를 한다. 6kg 나누기 2를 해서 1시간에 3kg을 캔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누기에 이제 등분 6kg을 2등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4분의 3시간이에요. 2시간이 아니고. 그랬을 때도 동일하게 아이들이 이걸 나누기를 하면 1시간 동안 캔 조개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안 온단 말이죠. 네. 그냥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1시간 동안 얼마나 캤는지 나눌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주입하면 모르겠지만 실제 개념이 와닿지 않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자연수로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이런 상태 또는 4시간이나 이런 상태에 됐으면 그나마 좀 쉬운데 갑작스럽게 이제 4분의 3시간이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 4분의 3시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이 자체가 4분의 3시간이 이제 45분이거든요. 45분. 분을 이제 시간으로 분수와 소수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이 그러니까 단위를 바꾸는 연습이 굉장히 안 돼 있어요. 특히 시간 단위를 바꾸는 연습.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60진법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거든요. 지금 4분의 3시간 이러니까 참 이거를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사실 이거는 전형적인 제가 비례식의 문제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원래 이제 단위가 달라요. 6kg을 어디에 기준으로 4분의 3시간에 4분의 3 시간이죠. 제가 그냥 hour에 h를 쓸게요. 그러면 이것을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성과를 낸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동일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속도로 보면 등속과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이 1시간이다. 1시간이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4분의 3시간이 1시간으로 변했으면 이제 나누기 4분의 3을 한다든지 또는 곱하기 3분의 4를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여기도 나누기 4분의 3 또는 이제 곱하기 이제 3분의 4.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약분하면 2가 되고 이게 8kg이 되겠죠. 8kg.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6 나누기 4분의 3, 6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이제 8이 될 건데 이것을 약간 비례식의 개념. 그러니까 4분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으로 나눴을 때 단위 시간이 되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6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사실은 무조건 이제 1시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여기서 4분의 3시간을 1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기 4분의 3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교량도 나누기 4분의 3을 해주면 되는. 근데 어렵죠. 이거는 전형적인 비례식을 알았을 때나 아이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어렵게 개념을 설명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굉장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보면 비례식에서 그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다. 개념적으로 아이들에게. 근데 비례식을 하기 전에 분수에서 이렇게 다루는 거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수학 교과 과정이 다 체계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억지로 가르치는 약간 그런 느낌? 서로 간의 개념 간에.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좀 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시간을 1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비교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전형적인 이런 비례식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리고 다음도 보면은 이제 분수 나누기 분수를 이제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하면서 나온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면 준기가 5분의 4리터를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아보니 통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어렵죠.
준기가 5분의 4리터의 빈 통을 담아보니 통이 3분의 2가 찼거든요. 그러면 전체 한 통은 얼마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체, 그러니까 3분의 2가 아니고 전체가 3분의 3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에 이제 3분의 2 이것에 해당되는 게 이제 5분의 4리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방정식적으로 네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누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지, 양변에. 또는 곱하기 5분의 4에다가 곱하기 얼마? 2분의 3을 해주면 되겠죠. 약분해서 이제 2분의 6, 5분의 6 리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채우면 5분의 6 리터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사실 방정식적 문제이기 때문에 네모 대신 x를 쓰기 때문에 교과에서는 아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면 이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만큼이 이제 5분의 4 리터인데 5분의 4 리터. 그렇죠? 근데 이것이 3분의 2에 해당돼요. 3분의 2. 그럼 우리가 3분의 3은 요거보다 요 정도 길 때 3분의 3이 얼마일 거냐 이런 문제이죠. 이게 3분의 2인데 3분의 3이 얼마일 거냐. 근데 이 3분의 2라는 게 5분의 4니까 이게 3분의 2라는 걸 이렇게 따져보면 이 3분의 1이 요만큼이 3분의 1이잖아요. 요만큼 3분의 1이 얼마겠어요? 5분의 4를 절반으로 한 5분의 4의 절반은 이제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가 3분의 3에는 3번 들어가거든요. 곱하기 3을 하면 5분의 6이 되겠죠. 답은 이제 5분의 6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5분의 4를 원래 있던 5분의 4를 나누기를 하는 거죠. 5분의 4 2등분하면 그게 3분의 1이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고 거기에 한 통 가득은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3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3번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나누기가 곧 분수 나누기 분수가 분수 앞에 있는 분수에 곱하기 분수다. 이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정확히 쓰려고 하면은 분수 나누기 분수는 분수 곱하기 역수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역수라는 개념은 분수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도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건 이 개념 자체를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3 나누기 4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 나누기 4라는 거는 빵 3개를 하나, 둘, 3개를 4명이서 먹었을 때 똑같이 먹는 거죠. 등분해서 똑같이 나누었을 때 각 사람이 갖는 크기를 우리가 몫이고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나누기의 결과는 몫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3개를 시루떡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을 4명이 똑같이 나눠서 한 사람이 얼마를 먹는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를 못 먹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고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빵 하나를 4등분 했어요. 이렇게 4등분. 4명한테 나눌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빵 하나를 4명한테 나눠줘 보세요. 그럼 하나씩 4등분 해가지고 이거 하나 먹게 하죠. 그렇죠? 여기서도 그럼 하나씩 이렇게 먹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를 이제 이 친구가 먹고 하나씩 먹게 되죠. 그렇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먹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빵 3개를 4명한테 나눠줄 때 보면은 4명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4분의 1 조각을 내요. 하나를 4조각 내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서양식 표현 방법이 몇 번이라고 3 times.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누기 4라는 거는 4분의 1을 이제 3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 개수로.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뀌는. 그러니까 4로 나눈다. 4명에서 나눈다. 그러니까 한 조각을 하나를 전체 크기를 4조각으로 나눠서 그 한 번씩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걸 3번 반복하는 거죠. 빵이 3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역수처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만약에 3 나누기 2를 해봅시다. 그러면 3이라는 거는 빵 3개가 있다 쳐요. 하나, 이게 하나씩에 둘, 3개를 연결해 놨어요. 그거를 2등분 하는 거죠. 2등분 이렇게 쭉 잘랐어요. 2등분. 그러면 이쪽 한쪽 요것이 3 나누기 2의 결과예요. 3을 2등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하나를 반으로 나눠. 그게 몇 번이에요? 3번 있기 때문에. 그쵸? 3번 있어요. 3 곱하기 2분의 1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수 나누기 분수가 왜 역수가 되는지는 통분 과정을 거쳐가지고 역수가 되는 그 얘기는 제 수학 감각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분수 나누기 분수가 역수가 되는 이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풀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관념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5분의 4가 있는데 그거를 3분의 2통 찼어요. 그래서 가득
채우려고 하면 한 통 가득 채우려면 몇 리터를 채워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바꿔본다라는 거는 원리를 이해시키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왜 구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3분의 2가 5분의 4의 크기에 해당되니까 나누기 1을 하고 그것을 3번 반복하면 1이 된다라는 거지만 그게 굉장히 1을 만드는 굉장히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꽉 채운 한 통을 채우는 게 아니고 이것을 뭐 예를 들면 4분의 3통을 채운다. 이러면 또 이 문제는 굉장히 더 일관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더 훨씬 일관성을 좀 떨어뜨리고 훨씬 더 복잡해진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아이들이 왜 분수를 어려워할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순서적으로 개념들을 하나하나씩 좀 차곡차곡 살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도 문제도 이거는 단위 전환을 충분히 4분의 3시간이 몇 분인지 왜냐하면 이게 일상적인 스토리텔링처럼 되어 있지만 이런 이야기는 절대 일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4분의 3시간이라고 우리가 얘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잔수 나누기 분수의 문제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 문제는 단위 시간 동안에 어떤 성과를 올리는가, 약간 이제 업무 퍼포먼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레이트에 대한 문제예요. 비율에 대한 문제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직 배우지도 않은 그걸 가지고 지금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좀 안 돼요. 이 문제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이 문제도 사실은 분수 나누기 분수를 이렇게 해줄 필요가 전혀 그 어린 연령에서는 전혀 없는 것을 그것도 이 문제도 사실 비례식 또 비례 배분을 많이 풀어서 어떤 전체 수와 분수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정확히 더 익힌 다음에 좀 풀면은, 그리고 또 방정식적 해를 동원하더라도 또 초등학교에서는 또 방정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배우면은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분수를 어려워한다, 또 수학을 어려워한다 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꼭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 연령에 꼭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이것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것보다 훨씬 이런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문제집에 표현이 돼 있고 그걸 또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내는 그 국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아주 심플하면서도 명료하게 배우는 그런 교과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